서류 합격률이 도무지 안 나오시는 분들 많죠. 심지어 작년에 붙었었던 기업도 이번에는 떨어지고 있고 한두 살 더 먹어서 이미 망했나 싶고 왜 탈락했는지 이유가 궁금해서 굉장히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저도 4년간 취준을 하면서 붙었다 떨어졌다 다시 붙었던 기업도 있고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도 원래 서류 탈락했던 기업인데 오히려 다음 연도에 취합을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이번 영상에서 왜 떨어지는지, 자기소개서 평가 기준표를 포함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정리하고 케이스별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자소서 평가 기준의 이해입니다. 누가 평가를 하는지 알아야 해요. 평가하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팀이 직접 다 읽고 평가한다. 두 번째, 인사팀이 각 직무별 현업 담당자들한테 자소서를 뿌리고 현업이 직접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인사팀이 외주를 줘서 외부 업체가 뽑는 경우예요. 근데 이러면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당연히 다 달라집니다. 저의 면접 전략의 핵심은 인사팀의 인사론 관점 교과서적 인재가 아니라 현업이 원하는 현실적인 인재가 있다는 방향으로 어필하는 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팀이 직접 뽑거나 외주를 주는 경우는요, 약간의 평가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인사는 그래도 현업이랑 비슷하게 나와 일할 사람을 뽑는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외주 업체는 완전히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랑 일할 사람이 애초에 아니야. 여긴 논술에 가까워요. 그냥 기계식으로 채점을 합니다. 미리 인사랑 협의를 해가지고요, 문항과 평가 기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채점을 해주는 거예요. 공공기관은 이게 좀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떴던 한 공공기관의 평가 기준표 예시인데요, 예를 들어 대인관계 문항이다. 그러면 이런 채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 역할을 규정했는가. 두 번째,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세 번째, 알맞은 소통 방식을 취했는가. 그런데 이러면 해당 경험이 실제로 좋은 경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기준표처럼 내 역할을 규정하는 문항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또 3번 기준표처럼 소통 방식을 어떻게 했는가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역할 규정이나 소통 방식 없어도 좋은 대인관계 문항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평가를 이 1번, 3번을 언급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원 동기 항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임의로 이런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1번, 지원 동기가 타당한가. 2번, 자신만의 기준을 제시했는가. 3번,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 두 번째, 자신만의 기준을 제시했는가라는 평가 기준표 관련해서 득점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문장을 써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평가 기준표상 득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원 동기 어떻게 쓰죠? 예를 들어 이 회사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저 또한 도전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득점이 안 되는 거죠. 명확하게 기준이 안 적혀 있잖아요.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의 삶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적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도전적인 부분을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줬어야 득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항목별 평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잘 쓰고 화려한 경험이 있고 내용적으로 우수한지 보다도 채점 기준표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 규격이 있는 회사는 좀 딱딱하게 규격대로 써줘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대부분 공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 따라서 합불이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전 시즌 대비 내가 드라마틱하게 발전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취준 시장에는 고인물, 중고 신입들이 넘쳐나요. 평범하게 성장해서는 무조건 뒤처집니다. 저 같은 경우 3년째 떨어지고 4년째 준비를 할 때는요, 상반기에 서류를 약간 쓰면서 스펙을 엄청 올렸었어요. 굉장히 빡센 핀테크 관련 교육을 들었었고, 단순히 들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프로젝트 경험이나 실제 분석 스킬들을 쌓았고, 향후 필기랑 면접 준비에도 도움이 될 만한 지식들을 정말 많이 쌓았어요. 이때 썼던 보고서 기반으로 삼성 3번 문항, 관심 있는 사회 이슈 부분에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쓰기도 했고요. 아니면 이때 배운 지식으로 토론 면접을 부셔버릴 수 있을 정도로 대비를 강하게 해놨습니다. 이후에 기업 현장 실습에 배정이 돼서 인턴 느낌으로 실무 경험도 쌓았고 프로젝트도 했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가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쓸 말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자격증도 4개 정도를 취득했는데 심지어 그중 하나는 농협에서 CFA 레벨 3급으로 취급되는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고급 자격증이었어요. 중요한 건 그 자격증을 단 2주 컷에 끝냈다는 거예요. 고시생 수준으로 정말 열심히 했고, 공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단기 합격 공부법의 대가인 유튜브 이은규 변호사님을 참고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9월 하반기 시작 전까지 모두 이뤄낸 거고, 꽉 차게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경험 자체의 레벨이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자소서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리고 공백기 방어법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의 공백기가 얼마나 길든 최근 반년 정도를 이렇게 빡세게 산 흔적이 있어야 공백기 방어도 됩니다. 나이를 한 살 먹은 감점이 있다면 그걸 커버칠 만큼 더 많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한 살 어렸던 내가 현재의 나한테 비빌 수조차 없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내가 가진 불리한 조건들을 뚫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자소서를 잘 써도요, 우리가 실제로 한 경험을 기반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경험 자체가 대단하지 않다면 다른 경쟁자들과의 체급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서류 합격률의 기대값을 알아야 합니다. 증권사 프론트로 입사해서 첫 해 연봉이 1.5억 수준이었던 엄청나게 취업을 잘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심지어 현차 최종 면접도 버리고 안 갔어요. 근데 스카이 출신의 과도 좋았던 이 친구의 서류 합격률이 25% 수준이었습니다. 50개 정도 썼었거든요. 제 친구니까 거의 7, 8년 전 얘기예요. 근데 요즘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4타라고 1합하는 건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서류 20개 정도 썼는데 3개 이하로 붙는다? 그거는 문제가 맞긴 합니다. 서류 합격률이 좀 유독 높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종 경험이 있고 그 분야만 파서 해당 분야의 이해도가 높은 상태로 그 분야만 원서를 쓰시는 경우예요. 그러면 기업을 몇 개 못 쓰겠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했었고 마지막 시즌에 서류를 탑티어 위주로 딱 9개만 썼는데 3개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특정 분야 맞춤 준비 하나도 안 해두고 그냥 준비를 했다? 그럼 성공률 20% 내외로 봐야 돼요. 스펙뿐 아니라 자소서 2개 문항에서 막힙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를 말하고 무엇을 준비해왔는지 설명해보세요. 두 번째, 해당 직무 전문성을 쌓기 위해 해온 노력을 말해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를 딥하게 파신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난사해서 5개 중 하나를 얻어 걸리라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가 연결되는데요. 서류는 상하반기 합격률 차이가 좀 있어요. 상반기는 서류가 많이 안 뜹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류 난사를 못하고 소수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심지어 보통 상반기에는 채용 인원도 적은 편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그룹사 공동 채용 여부거든요. 뭐냐면 삼성처럼 그룹사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경쟁률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서류 합격률을 먹고 들어가는 게 포인트인데 이게 하반기에만 통해요. 삼성이 아닌 이상이에요. 상반기에는 애초에 그룹사에서 하나, 2개밖에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 채용으로 먹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서류가 원래 더 힘듭니다. 상반기는 자소서에 공을 더 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스펙 쌓기 활동이 병행이 되어야 해요. 다섯 번째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 기업도 계속해서 채용 방향이 바뀌는 걸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중고 신입 아니면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원진이 문제를 느끼고 방향을 바꿔서 생신입 위주로 뽑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룹사 전체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신입이었지만 최근 입사 신입 중에는 30대가 없더라고요.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안 그러던 회사가 갑자기 학점을 4.0 밑으로 엑셀 컷을 때려서 자소서 읽지도 않고 거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는 가장 큰 케이스는요, 사장이 바뀌는 경우예요. 특히나 금융사는 임원이 임기가 짧아요. 2년에서 3년입니다. 삼성 이런 데랑 좀 달라요. 그러면 2, 3년 주기로 채용 전략도 사장 입김에 따라서 바뀌어요. 혹은 인사 임원의 입김에 따라서. 제가 취준 때 무슨 탑티어 금융사 하나에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금 인사 임원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해병대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스펙이라는 거야. 그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은퇴하시고 또 바뀌었겠죠, 기준이. 아무튼 그래서 이 회사는 안 돼. 이 회사는 명문대만 좋아해. 나이 많은 신입은 싫어해. 중고 신입을 좋아해. 이런 거 다 부질없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작년엔 아니었지만 올해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경쟁률 변화폭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뽑는 인원이 10명에서 40명 정도는 널뛰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총 경쟁률도 3배에서 4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던 곳이 안 되기도 하고 안 됐던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기업들 면접 필기 경쟁률은 일정하게 유지하거든요. 예를 들어 면접 경쟁률 3대1, 필기 경쟁률 5대1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경쟁률 변화에 따라서 가장 영향 많이 받는 전형이 서류입니다. 그래서 동일 기업도 서류 난이도가 2배에서 4배까지 뛰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서류 탈락을 했던 기업이 붙기도 하고 재지원할 때 스펙이 업글 했던 기업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소서 합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싹 알아봤어요. 서류 떨어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상심이 크실 텐데 원인 몰라서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제작을 해봤고요. 저도 마지막 최종 하반기 준비할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정말 가고 싶었던 기업이 2개 있었는데 독서실에서 연속으로 탈락 소식 듣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 15분 정도 소리 없이 울다가 바로 다시 정신 차리고 필기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탈락이 제 인생 마지막 탈락이었어요. 원래 취준은 이렇게 울면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내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